안녕하십니까. 금융 NCS 한국경제신문 주간 자격시험에 대해서 외환무역금융 파트에 대해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오늘 과목에 대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그 5번째 과목이죠. 외환무역금융은 제목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외환이라고 하는 파트와 무역금융이라고 하는 파트가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왜 그 NCS에 분류해서 두 가지 부분을 합쳤냐라는 걸 여러분들이 의문할 수 있는데, 뒤에서 내용에서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은행 창구에서 기본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외환 업무인데, 여러분들 그 국가직무능력표준이라고 하는 NCS에서 외환 업무에서 은행에서 일어나지만 수출과 수입 업무와 관련돼서는 무역금융으로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시험 과목이 외환무역금융이라고 이렇게 붙이게 됐다라는 거 여러분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NCS의 분류에 따라서 이 무역금융, 외환무역금융 부분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NCS 분류에 대해서 우리가 되게 좀 익숙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크게 얘기하면 요 밑에 보면 금융보험이라고 하는 것이 대분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격시험이 금융 분야를 대해서 우리가 치르는 건데, 그 부분에서 이제 중분류다. 그러면 이제 대분류에서 금융보험으로 묶었다면 중분류 가서는 금융 부분이 있고 보험으로 이렇게 분리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금융인데, 금융에서 다시 소분류로 가면 증권 외환 부분을 나눈다는 거죠. 여러분들 그 1과목부터 그 4과목까지, 즉 창구 사무, 기업 영업, 카드 영업, 피부 영업 쪽은 이 금융에서 은행 쪽으로 가게 되는 거죠. 은행 쪽으로 가는데 이 외환 쪽은 증권 및 외환 이쪽 부분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은행 창구에서 반드시 필요한 업무이기 때문에 이 금융 NCS 일종 자격시험에 이 외환 무역금융을 넣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그래서 이 세 분류로 갔을 때 외환 파생이라고 하는 그 세 분류상에서 들어간 내용 중에서 은행에서 반드시 알아야 될 내용, 그리고 무역금융에 들어가 있지만 은행 업무에서 반드시 알아야 될 내용 등을 이 외환 파생 금융 상품에 외환 파생 상품이라고, 외환 및 무역금융이라는 과목에서 이걸 놓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NCS에 따라서 분류한다면 이 부분에 해당되는 거구나. 그럼 세 분류 단위 뒤에 가면 이제 능력 단위라는 게 있고, 능력 단위별로 또 요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로 어떤 것들을 담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 과정인 경우에는 주로 어떤 사람에게 이제 필요한 거냐? 결국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 금융권에 취업 준비를 하면서 결국 나중에 외환이라고 하는 업무를 이제 보기를 희망하는 사람에게 꼭 필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 현재 은행에 근무하고 있다 하더라도 은행 파트에 있든 외환 파트에 있든 외환 파트가 아니다 하더라도 지금은 이제 원스톱 뱅킹이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 여러 업무를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적어도 이 정도만큼은 꼭 알아야 되겠다라는 것들을 담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은행에서 일어나는 일 100%를 담을 수는 없죠, 현실적으로는. 그래서 자주 일어나고 이것만은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형 인재 배양이다. 우리 산업 그 인력 권리 강화, 우리 산인공이라고 하겠습니다. 보통 산인공에서는 최근에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스타일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 스타일이라는 것은 스펙, 타파, 일 능력 중심이다. 그러니까 실무형 인재를 배양하는 거죠. 그래서 이 금융 NCS 자격, 일종 자격인 경우에도 되게 보면은 합격이냐 불합격이냐 그런 어떤 평가가 아니라 등급별로 평가를 하고 있죠. 등급 평가를 하고 있고, 다만 60% 이하일 때는 등급 평가를 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여러분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내가 이번에 봤는데 60점대에서의 등급이다 라고 하면 다음에 또 봐서 80점 등급으로 올리는 그런 부분들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것이 본 자격시험의 특징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산인공에서 얘기하는 이 스타일에 맞춰서 이 시험 문제도 단순 암기식이라기보다는 지식형과 기술형을 적절히 조화해서 수험생들에게 이 시험을 통해서 실무형 인재를 양성함으로써 실전에 갔을 때 바로 업무에 투입할 수 있도록 이런 과정을 만들어놨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시험도 그렇게 대비를 한다라는 거, 시험 문제도 그렇게 출제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은행 실무에 대한 사전 부분들, 그래서 NCS에 기반을 둬서 아까 얘기했죠, 이 두 파트를 크게 다루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여러분들 교재의 절로서는 이 절이라고 하는 것은 그 NCS를 기준으로 한 게 아니라 수험생들이 이런 내용을 이렇게 절로 구분해서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절로 구분해서 크게 4가지 절로 이루어졌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절은 외국한 입문으로서 워밍업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 알겠지만 외환 시장을 공부한다거나 시장에 관한 이해라든지 환율에 관한 이해라든지 환율에 따르는 리스크, 환 리스크에 관한 얘기 등을 담는 게 제1절 외국환의 입문에서 다루고 있다. 두 번째에서는 외국환 관련 법규입니다. 우리 외국환 관련 법규의 대표적인 게 외국환 거래법이죠. 외국환 거래법에 대한 주요 내용을 살펴볼 것이고, 그 다음에 외국환 거래법 중에서 우리가 자본거래, 우리가 이제 무역거래는 원칙적으로 대무역법을 적용했지만 자본거래 관련해서는 외국환 거래법을 적용하기 때문에 자본거래에서 주요한 내용들을 살펴보는 것들이 2절의 내용이다. 3절에서는 이제 외국환 창구입니다. 창구에서 일어나는 업무입니다. 뒤에서 보면 외화예금, 송금, 환전, 외화수표 매매, 여행자 수표 매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창구 업무, 어떻게 보면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이 창구 업무를 처음부터 해버리면 기본적으로 법체계나 외국환에 대한 기본적 이해, 그러니까 요 1, 2절은 자, 1, 2절은 어떻게 보면 자, 요 1, 2절은 어떻게 보면 베이직한 부분이에요. 기본적인 어떤 기초 과정의 입문에서의 내용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이쪽에서는 실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창구의 실전 업무다. 그래서 이 창구 업무고, 그 다음 끝으로 외국환 은행의 실출입 업무. 여기서 수출입 업무라고만 했으면 됐지 왜 외국환 은행의 수출입 업무냐? 그러니까 무역회사를 다니면서의 수출입 개념과 외국환 은행에서의 수출입은 좀 다르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역회사에서는 수출입에 대한 계약부터 시작해서 관세사 걸치는 것까지 다 하겠지만 이 외국환 은행에서 일어나는 수출입 업무만을 제4절에서 다룬 거죠. 그래서 실전 업무는 이 2가지를 다루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기본 교재를 갖고 구분했을 때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전반적으로 얘기를 하면 무역금융의 주요 구성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외국환의 시장의 환율의 리스크 이 부분이 바로 1절에 해당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1절에 해당되는 거고, 그 다음에 외국 관련 법령 체계 및 주요 자본거래 이런 부분들이 이제 2절에 해당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외화예금, 송금, 외국통화, 외화수표 여기까지 자, 요 부분과 요 부분을 합쳐서 이게 바로 창구 업무다. 창구 업무로서 3절에 해당되는 거다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요 부분이 바로 이제 4절에 해당되는 수출입 관련 업무다. 이렇게 이 본 과정이 구성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NCS에 따라서는 어떻게 이 과정을 구분해 볼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인데 그걸 우리가 능력 단위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제1절 제일 처음에 1절이 외국환 입문이었잖아요. 그럼 그걸 능력 단위로 얘기하면 즉 세분류 다음에 우리 아까 대분류가 있었고 중분류가 있었고 소분류가 있었고 세분류가 있었단 말이에요. 세분류 다음에 능력 단위로 들어가면 외국환 확인 업무로서 이건 규정적인 거란 말이에요. 확인 업무, 은행 간 거래에서 일어나는 뭐 환거래 계약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다음 외환 리스크에 관련된 것들 이런 것들이 제1절 외국환 입문에서 바로 이 능력 단위로 얘기했을 때 능력 단위 또는 능력 요소로 얘기했을 때는 이런 내용 등을 1절에서 다루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2절에서 다루는 부분은 능력 단위로 얘기하면 외국환 거래법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구체적으로 외국환 거래법, 자본거래 이런 것들이 능력 단위에서는 이제 2절에서 다루고 있다. 그래서 아까 방금 얘기했지만 1절과 2절이 좀 베이직한 부분, 기초 입문 부분이다 라고 하면 3절 부분이 본격적인 실무 능력이다. 자, 그러면 시험에서도 1절과 2절 부분하고 3절과 4절 부분에서는 시험 부분의 출제 비중이 어디가 높아야겠어요? 상대적으로는 이쪽이 당연히 높고 1, 2절은 상대적으로는 비중이 낮을 걸로 조심스럽게 예측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능력 단위 부분에서는 창구에서 일어나는 업무를 다 다룹니다. 그런데 이 창구에서 일어나는 업무의 일부분이 여러분 1과목 창구 사무하고 겹쳐요.
그러나 창구 사무에서는 외국환에 관련된 부분은 창구 사무에서 다루질 않습니다. 시험에 내질 않습니다. 외국환 관련된 것들은 이 5번째 과목에서 다루기로 이제 정리가 됐기 때문에 시험에 대비해서는 그렇게 대비하시면 된다. 그래서 외화예금, 외국 통화 매매, 송금, 국내에서 해로 나가는 당발 송금, 해외에서 국내 송금이 들어오는 타발 송금, 그리고 고객으로부터 외화 수표를 매입하는 업무라든지 여행자 수표 업무라는 건 여행자 수표를 판매하는 거죠. 트러블 책을 판매하는 업무. 이거 외에도 외화로 받는 예금, 이런 부분 등을 이 능력 단위에서는 창구 업무로 우리가 다루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끝으로 외국환 은행의 수출입 업무에서 능력 단위로는 수출 신용장, 마스터 일시죠. 신용장을 통제하는 업무. 이 사실 통제 업무는 영업 지원 부서인 본점에서 주로 일어나긴 합니다만은 그 능력 단위에서 이 부분을 이제 다루고 있기 때문에 통지 부분을 넣었고요. 수출 신용장 양도에 관한 부분 넣었고, 가장 핵심은 이거죠. 수출하는 매입. 그러니까 신용장 방식의 매입이라든지 무신용장, 즉 DA 방식이라든지 DP 방식. 실제 이제 은행에서 주로 일어나는 건 이거죠. LC 방식의 신용장 방식의 수출하는 매입이지만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부분이다라고 할 수 있고, 사후 관리와 관련해서 부도가 났다거나 입금이 지연됐다거나 이런 것들에서 사후 관리가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어떻든 간에 이건 어떤 거에 관한 겁니까? 수출에 관한 업무 등을 다루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할 수 있겠죠. 다음, 수입과 관련해서는 신용장 개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죠. 신용장 개설 업무. 이 개설 업무에서는 개설 플러스 어멘드, 조건 변경과까지도 내용도 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신용장 개설 업무에서의 개설 신청서를 검토하는 거. 자, 아까 수출하는 매입에서는 수출하는 매입, 우리가 보통 네고시에이션이라고 하는데, 네고를 할 때 주의할 사항, 이건 신용장을 개설할 때 개설 신청서의 작성 요령, 이런 것들이 이 4절에서는 능력 단위에서 가장 중요한 업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끝으로 이러한 수입 신용장 개설 후에 선적 서류가 오겠죠. 그럼 만약에 유산스 방식이면 인수가 일어날 거고, 에사이트 방식이면 결제가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5영업일 이내에 결제를 하도록 돼 있는데, 그런 결제와 관련해서 어떤 것들을 주의해야 되는가, 그런 것들이 제4절에서 다루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그 은행의 창구에 외국환 업무 창구에서 수출입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에서 가장 주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물론 이 선적 서류와 관련해서는 레터 오브 그랜트라고 해서 LG라는 업무까지도 다 포함이 됩니다. 이런 정도가 우리 은행의 외국환 창구에서 일어나는 업무입니다. 그래서 아까 3절도 외국환 창구 업무였고, 그리고 4절도 이 수출입 업무도 사실은 외국환 창구 업무는 한데 조금 내용이 분리됐다. 그래서 이 수출입 업무는 아까 세 분류에서 보면 무역 부분이었잖아요. 무역금융 부분이라 그랬어요. 외환의 내용인데 이제 무역금융에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수출입 부분을 이게 따로 떼서,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시험 과목이 외환, 무역금융 이런 과목명이 새롭게 탄생하게 됐다는 걸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왜 그렇게 새롭게 만들었냐? NCS는 따르면 되지. 바로 은행에 실제로 일어나는 업무를 중심으로 개편을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발생했다는 부분을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금융 NCS 1종 자격시험과 관련해서 5번째 과목이죠. 외환 무역금융에 관한 과정을 소개했습니다. 마무리하면서 여러분한테 이런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 금융 NCS 1종 자격시험은 다른 어떤 검정평가형 자격과 달리 실무형 인재를 개발하는 그러한 자격시험인 만큼 단순히 암기해서 60점을 넘으면 되겠다, 이런 시험이 아니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실무형 인재를 배정한다는 점에서 어떤 상황에 대한 이해와 폭넓은 그런 지식을 갖추는 그러한 학습 방법이 돼야 된다는 말씀을 강조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꼭 원하는 분야에서 원하는 일을 하시길 바라겠고요. 이번 시험에 좋은 결과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